네, 이번 영상에서는 동탄의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동탄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는 약 47만 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동탄 이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수도권 내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시면 동탄 이신도시는 이미 성장할 대로 많이 성장해. 동탄 자체가 보시면 자족 도시로서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업체 수라든가 인구 수, 생산력 보면은 이미 상위권입니다. 도시 경쟁력으로 봤을 때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도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섰죠. 아파트가 처음에는 동탄 지역이 미분양에 굉장히 큰 골머리네, 미분양의 무덤이네 어쩌네 이런 날들이 많았지만 어느덧 입주가 다 끝났고 인구가 다 채워지면서, 그리고 인구뿐만 아니라 주변 편의시설이죠. 대형 마트들, 병원, 학교 할 것이 다 들어왔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산업 용지까지 이제 기업들도 많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탄 자체가 이미 자족도시로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놓은 상태고 안정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죠.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상위권에, 도시 경쟁 자체가 상위권에 자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탄에는 실입주 기업들도 많지만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는 위치를 보시면 일단 동탄 이신도시가 있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동탄 일신도시가 있죠. 입지적 위치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기흥 IC고 이쪽이 기흥 동탄 IC, 그리고 여기가 삼성전자 기흥이 있고 왼쪽에 삼성전자 화성, 그리고 요 위쪽으로 이제 있겠죠. 수원 쪽으로 해서 삼성 나노시티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화성 동탄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 지정 목적을 보면 첨단 산업 연구 벤처 시설이 복합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면적은 이렇게 있는데 약 47만 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도는 첨단 도시형 공장, 연구 시설 및 벤처, 외투 기업 및 기업 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발 방향은 지역 기업, 지구 내 외투 기업 등과 연계한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한다. 기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 일대에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두산도 있고 3M 등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에도 일단 사람이 많지만 연계된 기업들이 있죠. 계열사 그룹들, 그리고 연구시설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지식산업센터 깔끔한 건물 내에 이제 번듯한 건물로 많이들 모여들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쪽에 아파트들이 이미 다 자리 잡고 형성이 되면서 직주 근접, 아무래도 내 회사와 우리 집이 가까우면 좋겠죠. 그래서 직원들 수급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기업들이 많이 이전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입 시설을 보면 첨단 산업 연구소 벤처기업, 복합물류 유통단지, 첨단 외투기업 등이 이제 동탄 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위치적으로는 아마 지도나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고, 앞으로 이제 교통 호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GTX-A 노선이 이 원래 파주에서 삼성 통해서 동탄까지 오는 게 2020년도였다가 2021년이란 말이 있다가 이제 2023년으로 개통이 연기가 됐는데, 아무튼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GTX 노선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지역이 많죠. 집값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동탄 역시 GTX-A 노선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통이 되면 동탄부터 이제 삼성까지 2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교통호재에도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트램이 되겠는데요. 동탄 내를 이제 이동할 때 다니는 트램이 2027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먼저 우선 개통은 이제 2개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추가로 그 다음에 3번째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선이 이제 망포역부터 연장이 됐죠. 망포역 연장. 망포역으로 해서 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병점역을 통해서 이제 동탄 지역을 이동하는 트램, 요 두 번째 교통 호재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보면 인천, 김포, 파주, 포천, 화도, 양평, 이천, 동탄, 봉담, 송산, 안산, 다시 인천 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개통을 한 데가 있고요. 이미
그리고 아직 공사 중인 데가 있고 아직 계획 중인 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동탄에서 봉담, 송산, 안산까지는 이미 개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닐 수가 있고 이게 최종적으로 전체가 다 개통되는 건 2026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인데요. 여기 이제 직선 구간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이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이용이 가능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동탄 이 테크노밸리가 교통적으로 굉장히 주요 입지에 있는 것도 기흥 동탄 IC가 바로 여기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있죠. 그래서 뭐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기업이라면은 뭐 기흥 동탄 IC를 통해서 혹은 이 위에 기흥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타는 데까지 뭐 길어야 5분? 5분 내로는 다 고속도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기흥 IC가 이제 좀 붐비는 시간대에는 평소에도 조금 많이 붐비긴 하는데 보통 10분 내로는 다 IC까지는 도달을 합니다. 이 안에서 차량으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이용은 굉장히 용이하고요. 지금 이제 지하화 작업은 현재 이걸 기준으로 왼쪽이 이제 동탄 1신도시, 이쪽이 동탄 2신도시인데 동탄 1신도시하고 2신도시 사이에 연결하는 도로가 현재 2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차가 밀립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퇴근 시간에는 불과 한 500-600m 거리인데도 20분 정도 넘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신호도 걸리고 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도 경부선 직선화 작업 이제 지하화 하는데 이게 지하로 이제 지하차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덮이고 이제 그 안에 동탄역이 또 들어갑니다. 동탄역, SRT역도 들어가고 이제 위에는 공원이랑 차량 연결하는 이제 차량도 다닐 수 있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거 역시 2023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 호재가 되겠고요. 다음은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입니다. 인덕원에서 현재 4호선이죠. 인덕원역은 동탄까지의 이제 지하철이 되어 있는데 동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차량으로 다니면은 뭐 서울까지 강남까지 다니는 것도 안 막히는 시간대에 간다면 뭐 1시간 이내가 되겠지만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는 곳이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이 조금 뭐 열악한 건 사실인데 뭐 지금 트램이라든가 이런 지하철 복선 전철이 연결된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원에서 동탄 라인은 이제 수원, 광교를 이제 통과하면서 동탄까지 오는 라인인데요. 2026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로 나가는 이제 신분당선도 연결이 될 거고요. 수원 이제 영통 쪽으로 해서 분당선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하철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더 편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이제 동탄 테크노밸리는 앞으로가 더 이제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지역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동탄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비교를 하면은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광교 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규모 면에서 보면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2.3배, 그리고 광교 테크노밸리의 약 5.7배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동탄 테크노밸리의 면적은 약 47만 평이다. 보면은 판교는 19만 9천, 광교는 8만 1,000평. 서울 강남권으로 도로 접근성을 보면은 SRT를 이용하면 18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울 도심으로 경부고속도로는 40분, 인천공항까지는 60분, 세종시까지는 90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접근성, 규모 면에서도 일단 압도적이고 도로 접근성을 보더라도 다른 곳보다 판교나 광교보다 더 위치적으로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역 교통수단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인접해 있죠. 그리고 SRT 현재 개통돼서 동탄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는 예정돼 있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예정돼 있습니다.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현재 개통돼서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고요.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이제 개통해서 운행 중입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도 예정돼 있고요. 현재 상주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되고요. 추산되고 입주 기업은 앞으로 이제 현재도 계속 진행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4,500여 개의 이제 기업이 입주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에 이제 초기에 이제 분양했던 시기가 2015, 16년, 17년 해서 이제 초기에 분양했던 것들은 굉장히 분양이 잘 됐습니다. 뭐 분양가가 뭐 비교할 게 없죠. 일단 저렴한 것도 있었고 위치적으로 이제 대로변
좋은 위치에 많이들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분양이 잘 됐고,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2017년, 2018년도에 이렇게 입주를 시작을 해서 다 잘 채워졌습니다. 공실률도 별로 없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기존에 2017년, 2018년도에 준공된 것들은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이제 2018년도 이후죠. 2019년도, 2020년도에 준공된 건물들을 보면 아직도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예정돼 있는 것들, 쭉쭉쭉 2021년에 준공될 예정인 것들도 어느 정도의 공실은 감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47만 평에 워낙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들어오는데, 일단 초창기에는 입주 기업들이 여기 새로 동탄 테크노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이쪽에 생긴다.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다 하고 입주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외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인근에 수원이라든가 오산, 용인 이쪽 지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생겨납니다. 계속 많아요. 생겨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비교 대상이 있죠. 저기랑 가격 대비했을 때 시간이 2015년도, 16년, 17년, 18년 오면서 분양가는 계속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300만 원, 평당가 300, 400이었던 게 지금은 7, 800만 원대까지 이제 분양가가 높아진 상태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좀 감이 오시겠죠. 아마 초창기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니까 계속 생겨, 새 건물이 계속 들어와. 이제 비교를 점점 하게 되죠. 저기는 위치가 좀 떨어지는데 가격은 높네. 저기는 규모는 좀 작은데, 저긴 뭐가 불만인데, 뭐가 단점인데, 가격만 괜히 높아졌네. 여기가 더 나은 것 같네. 처음 했던 게 아무래도 눈에 뚜렷하게 보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 뭐가 들어오는지, 뭐가 있는지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에 꼭 필요한 실입주 기업들은 입주를 다 했고, 지금은 한번 이제 볼까, 이사를 해볼까, 혹은 투자를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괜히 이제 비교가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이제 계속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2017년, 18년도에 워낙 잘 됐으니까, 분양이 잘 됐고, 입주도 잘 됐고, 잘 맞춰졌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물 보면은 이미 준공 난 지 1년이 됐는데도 지금 50%? 입주율이 50% 되나? 그 정도 간당간당 하는 곳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생각했던 것들에 비해서 수익률도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죠. 이제 준공 당시에는 우리 여기 내가 얻은 이 곳이 평당가가 대략 임대가가 한 3만 원 맞춰질 것이다. 혹은 2만 5천 원 맞춰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 그 2만 5천 원, 3만 원 예상했던 게 2만 원도 안 되죠. 2만 원, 19,000원, 18,000원 이렇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그 임대가를 보면 평당 2만 원에서 2만 2천 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제 더 높은 곳도 있겠죠. 이제 위치를 봤을 때. 근데 새로 지은 것들이 더 메리트가 그거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은 지 몇 년 됐고 3년 됐고 4년 됐으면 이제 신규 분양하는 곳들은 당연히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워낙 공실이 많다 보니까 주변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당연히. 지금 그것도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너무나 공실이 많다 보니까 저긴 2만 원인데 나는 19,000원에 내볼까? 19,000원이 되는 거고, 계약이 되면 다 19,000원이면 나는 또 18,000원에 내야 우리께 나가려나?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1년 정도면 다 찰 걸로 예상은 됩니다. 워낙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공급이 많다 보니까 동탄 상황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공실률이 높아진 건데, 계속해서 보면은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도 더 좋아질 예정이고, 이미 여기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기업들도 많고요. 산업단지도 있고, 삼성도 있고, 여러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임대로 들어가실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하실 분들이나 이제 실입주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제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보고 더 나은 조건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뭐 가격을 깎든 맞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뭐 1, 2년 뒤에는 많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은 합니다. 많이 좋아진다는 건 이제 공실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입주율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점점 더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어떤 곳을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묻으신다면 약간은 아파트랑 똑같다고 봐요. 이제 대단지 아파트도 좀 브랜드명, 뭐 대단지, 뭐 위치 이런 걸 보실 텐데, 지식산업센터 현재 동탄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조금 중소형대 뭐 말고 그러니까 내가 평형이 아니라 건물의 규모를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내년에 준공나는 금강 IX 타워 같은 것도 굉장히 크죠. 뭐 35개층 되는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분양이 잘 됐죠. 그리고 현대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20층인데 연면적 7만 평으로 극장이랑 뭐 볼링장에 대형 뭐 병원들 유치가 돼 있고, 그럼 이제 대규모 건물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계속 다닐 거고 유동 인구도 있을 거고 편의 시설도 잘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그 현재 상황에서 준공된 것들은 임대가 현재는 조금 낮게 형성돼 있다는 거. 혹시 매매를 하시려더라도 분양가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깎아서 낮게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동탄 테크노밸리의 현재 상황, 그리고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